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훈훈하지요. 자,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아침에 등장했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뉴스가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뉴스 기사가 그 하나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자, 대주주 양도세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스케줄대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연초에도 조금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 뉴스 매체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뉴스로 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이후 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에 이 부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지금 일말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이슈 끝까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이 관련해서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발 뉴스로 해서 등장했습니다. 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이게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으로 하향이 되게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투자 금액이 아니고요.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지금 현재는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게 돼요. 자, 그 기준이 2020년 연말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10억 원일 때도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됐는데 3억 원 정도가 되게 되면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난 투자 금액이 1, 2천만 원인데 3억 원 정도면 대주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밀물처럼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아파트 팔고 그 자금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팔았다.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보유했다 한다면 이건희 회장도 아닌데 대주주,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이 돼서 고율과세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당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 2020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져왔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금투협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좀 이제 최소한 유예라도 해달라, 그런 요구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좀 히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010년 초부터 해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계적으로 하향되어 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기준이 착착 내려오는 스케줄 상황이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3년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졌던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3년 연말 이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100억 원, 코스닥 시장은 50억 원 정도 한 종목을 보유했을 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됐습니다. 저 정도 금액이면 맞아, 저 정도면 대주주급이 아니고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할 수준이 아닐까.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2년마다 그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나눠졌는데 2015년 연말에는 50억, 40억으로 나눠졌고요. 2017년 연말에는 25억, 20억으로 낮아지는 등 그 기준이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순간부터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은근히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올해 연말에 만약에 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될 경우, 이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말 드라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대주주다 그러면 뭔가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투자자다 그러면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팔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가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준을 맞췄어요. 나 2억 9,900만 원으로 맞춰놨어. 난 대주주가 아니야 했는데 부인이 왕창 샀다 라든가, 또는 아들이 혼자 주식 투자했는데 아빠랑 같은 종목을 왕창 샀다든가,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만약에 요 스케줄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연말에 난리 날 것이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스케줄이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자, 2013년 이후 자,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3년에 처음 이 이슈가 부상할 때는요. 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연말 12월에 그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스몰캡이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2년마다 반복이 됐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3년 이후 12월에 2019년까지 12월에 소형업종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의 상대 수익률, 코스닥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 간의 상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013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소형업종 지수도 자, 2013년 연말에 폭락했다가 대주주 기준 물량을 매도하고 난 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후에 급반등이 나오긴 하였습니다만, 자, 12월에 부담이긴 부담이었습니다. 자, 201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2015년 이후부터 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영향을 덜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015년 이후부터 해서는 소형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맷집이 세졌어요. 하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맷집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형주를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나 대주주 대상이네. 그래서 확 매도해버리면 거래량도 없다 보니 훅훅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2015, 17, 19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게 2년마다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올해 만약에 연말에 3억 원으로 낮아진다면 스몰캡 또다시 이거 문제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3억 원으로 하향되게 될 때는 자, 소형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형주들도 분명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일단 큰 자금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전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지금 머리 위에 캐릭터처럼 분노하게 돼요. 자, 그런 분들 몇 분 봤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대주주야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이런 분위기죠. 이전까지는 이제 10억 이상
뭐 15억 이상 이런 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신이 규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겠지만, 자 3억 원 정도가 되게 되면요, 자 마음의 준비도 안 했던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대기업 오너도 아니고 왜 대주주가 되는 거야 하면서 대형주에서도 투매 물량이 연말에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2013년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 단계적 하향은 자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파트 시장 갔잖아요. 자,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자금줄의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계적으로 하향된 것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그러한 과거 상황을 뒤로 하고 지금 2020년에 부동자금의 물길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물길이 잡혔습니다. 자, 우리 학창시절 또는 이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모내기 할 때쯤, 또는 이제 군대에서 농촌 지원 나가실 때 이때쯤 나가보면 배수로 작업 하잖아요. 물기를 잡기 위해서. 자, 배수로 작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힘들게 큰 구멍을 파서 물기를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통통 흠집만 내줘도 저절로 물이 싹 지나가면서 물길이 뻥 뚫려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물길이 주식시장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굳어져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아예 수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큰 변수가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으로 하향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변수입니다. 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미확정입니다. 미확정. 6월 말이 되어야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 이제 예정대로 우리 예정대로 그냥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올해만 해도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한국 증시로 50조 원이 유입이 됐는데, 자, 그 투자 자금 연말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떠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겠죠? 한국 주식시장 역시나 또 이러네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요즘 좀 불안합니다. 전세 자금도 전세 가격도 또다시 꿈틀꿈틀하고 있고, 또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되면, 자, 그때부터는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진짜 하이퍼 버블 광풍이 부동산 시장에 제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은 적어도 1년은 유예를 해달라. 사실은 1년보다 더 길게 하긴 해야 됩니다. 자, 물기를 잡았으면 콘크리트 쳐야죠. 수로, 콘크리트 배수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탁 잡아줘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야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투자할 곳은 부동산밖에 없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깰 거 아닙니까? 자, 이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막 가슴속에 이렇게 분노 비슷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좀 있어요. 이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완전히 물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2010년대 가야 할 증시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으니까. 그 수로가 되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양도세 단계적 하향, 대주주 기준 하향이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유예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과 성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 투자하실 때 빚내서 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산 투자만 해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 안 됩니다. 뭐 몇십억을 한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 꽤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예, 한 종목당 3억 원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준 자체가 예, 제도가 예, 일단 피해줬으면 유예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